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이야기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지나고 일단 연휴를 보내고 왔죠. 그리고 네. 시장 분위기를 보는데요. 일단은 뭐랄까요? 뭔가 실적에 움직이고 있는 쪽 또 새로운 뉴스로 작용 없이, 새로운 실적으로 작용 없이 또 잘 가고 그런 것도 보여지고. 근데 트럼프는 또 뭔가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고 금리는 또 동결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종합적 평가를 어떻게 주고 계실까요? 장이 시청자분들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죠. 네. 이거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고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내포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어야 장이 빠질 때 살지 오를 때 팔지를 그죠? 좀 예.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고용지표가 나올 텐데 그 고용지표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고용지표 자체보다는 고용지표를 바라본 파월의 입술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어젯밤은 장 종가를 보면 무난하게 끝난 것 같지만 장 중에는 다소 좀 변동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고용은 생각했던 것보단 무난했어요. 미국 경기가 잘 안 꺾여요. 지금 잘 안 꺾입니다. 그런데 그 고용 지표를 바라본 이제는 문제는 공은 파월로 넘어갔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뭐라고 말할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 고용은 좋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건 이제 현 상태만 이야기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요. 관세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파월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시장엔 즉각적으로 악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훅 변동성을 주었다가 파월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고용과 물가 사이에서 과거에는 고용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이제는 고용과 물가 사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일어나면서 증시는 다시 반등을 주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견조한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시간에서도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매파적인 스탠스를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악재였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전을 준 것은 결국은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으니 매크로가 부러진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할 거야.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또 뭐라고 그래요? 건져주니까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매크로가 부러졌었을 때 금리 인하한다는 말은 누가 못하냐. 시장은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 빨리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연준이 취해지길 원하는 건데 그거는 과잉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와 관세로 인했었던 증시의 충격파는 다 회복이 된 상태에서 미국 증시는 연준의 스탠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가적인 흐름에서 바라는 것은 매크로가 부러졌었을 때 연준이 이제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시장이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제 하루에 우리는 모두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전에 고용 지표에 올랐을 때 미국 증시가 좋았지만 그 다음 날은 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사실 지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과 그의 종목들 사이에서 시속 개인과 종목별 움직임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시장이 잘 꺾이지 않는 의미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는 건데 침체된다면 연준이 우군으로 나서준다라고 하니 시장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매크로가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크로가 부러질 때 연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러지지 않는다면 연준이 등장은 뒤로 미뤄지겠지만 매크로가 멀쩡한데 증시가 굳이 하방으로 밀어버려야 될 상황은
아니겠죠. 지금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 대기 매수자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빠지기를 기다리는 세력들도 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오히려 조정을 주는 것이 조금 쉬운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조금은 쉬어가는 것도 좀 건전한 조정으로서의 생각으로 건전한 조정으로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에 의한 급락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트럼프 입술과 관련된 리스크 이것은 충분히 주가에 좀 녹아져 있고 주식 볼 때 이젠 트럼프의 트위터 보는 거는 조금 이젠 물러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 했는지는 예의주시하지만 증시의 영향성은 방향성은 좀 떨어진 것 같고 파월의 입술이었는데 이 정도면 어제 얘기를 본다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떤가요? 우리 증시는 여전히 조선방산이 대장군에서 종목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저께는 좀 화학주들이 반등을 줬죠. 이 밑바닥에 있는 철강, 건설, 화학주들이 조금 이제는 우리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직은 말씀드리기 이른 시점이지만 바닥에서 다져가는 모습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이 달려간다면 하드캐리하는 종목들이 또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외 국가들은 경기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럽 국가들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 인하 기조거든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만 경기가 좋은 것이지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까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찍어낸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만 올라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재정과 통화정책이 잘 구조가 짜여져 있었을 때 이 안에는 틀림없이 각자 도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경기를 의존했다면 이제는 트럼프 시대에는 이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와 미국인의 캐파를 구분지어야 되고 미국이 따라와서 천수답으로 그들의 낙수 효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미국과 방향성 다르게 올해는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언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될 때 결국은 경기 민감 사이클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속에서 바닥에서 철강, 건설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씩 의미만 부여된다면 조금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시가 지수가 올라가려면 전차가 가야 돼요. 근데 아직은 거기에서 해법을 찾기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기술력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자동차도 기술력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저는 보지만 가격 경쟁 면에서는 솔직히 이건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 이 안에서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고 입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지수 플레이는 어렵다. 하지만 섹터 플레이로서는 좀 다양한 전략을 짜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장이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어떠한 이유로 다 같이 빠져서 우리나라가 전 종목이 쭉 하락한다면 그거는 지금 최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전 종목이 다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지없이 매수의 기회였다는 뷰를 아직은 특별히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빠질 때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미장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섹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선방사는 계속해서 주요 메이저 주체들이 담는 종목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변화를 느끼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안 움직였었던 쪽, 이를테면 신재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민감주를 제가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명분이 될 수 있는 건 유럽의 재정과 통화정책 이런 것 속에서 재정 정책을 할 때 어느 쪽이냐 결국은 에너지 쪽이 될 텐데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 부분이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것은 유럽의 재정 정책에 기대해서 이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었는데 신재생은 결국
기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석유를 대체하는 건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은 매력도가 맞아요. 떨어지는 예.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움직임은 무겁지만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이쪽에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방향성과 글로벌 국가들의 에너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봤었을 때 조금 의미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올라갔다가 눈치 게임하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 태양광인데 가장 앞단에 들고 있는 것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태양광인데 우리나라 태양광이 철저하게 못 갔던 것은 무조건 중국의 저가 저가 제품 공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중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임기 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태양광 멋진 산업이다. 네, 그런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솔루션을 총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오시아홀 지금 화면에도 뭐 DGP도 나가고 있네요. 오시아홀딩스라든가 SDN,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섹터군이라고 이제 경기 민감 주단에서는 좀 앞단에 두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 보면 이제 풍력을 같이 봐야 되는데 풍력은 사실은 조금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져요. 바람이 안 불어버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풍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재정을 갈 때 뒤로 늦출 수는 없는 섹터일 뿐만이 아니라 노후화된 풍력 그 기기를 좀 교체 또는 점검해야 되는 수요까지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유럽의 지정 투자의 방향성에는 또 이제 그러한 리스크들, 이러한 효율성 문제는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위치 속에서 앞으로는 정책적 방향성을 봐야 될 텐데 이제 뭐 종목으로 본다면 저는 일단은 조선과 맞물리고 있는 종목 태웅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이 풍력이 가네만의 방향성은 이제 CS윈드를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중소형 주단이 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땐 동국 SNC도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섹터가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안 오른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는 테마에도 기댈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원전입니다. 에너지. 원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본계약 하루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지금 뉴스로만 본다면 그 다음날 개파락 음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부터 챙겨 올렸죠. 여기서부터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겠지만 그 양봉의 의미는 뭐냐면 아유 이번엔 또 물건 건너 갔네 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체코에 다른 대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일단은 지금 봤었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가 뭐 민간국가에서도 제외되고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 방향성도.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이것이 지나고 나면 조금 이런 어떤 정책적 심리적 리스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산엘리트 같은 경우는 이 뉴스를 기다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번에 덜컹거림이 조금 매수 기회로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 자리부터 적극 또 매수입니다. 요거 가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쉰다면 이제는 뭐 지난번에 못 샀던 분들이 다음 뉴스를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수소죠. 가장 멀리 있는 이야기지만 주가는 그만큼 가장 바닥권에 있습니다. 예전에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잠수함이 잠영을 했었을 때 수소 엔진을 쓰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소 쪽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범한 퓨얼스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도 거래가 실리고 있기는 해요. 정책 모멘텀이긴 하겠지만요. 이 속에서 최근에 핫한 쪽이 또 있어서요. 바로 여쭤보려고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네.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비만은 가는 건가 봐요, 차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 48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바이오에 고밸류를 준다라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지만 미국의 헬스케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고밸류를 줄 수 있는 것은 비만 치료제 플러스 당뇨병 치료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제약이라는 것은 바이오 제약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투약하는 거였지만 비만 치료제는 그것의 대상군이 스펙트럼이 말도 안 되게 넓어진다라는 점과 당뇨병 치료제만은 또 진짜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오는 합병증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줄 수 있었던 바이오의 밸류를 새롭게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의 등장이 있기도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외쳤을 때보다는 이제서 좀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도 종목들이 이제는 순환면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무증의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뭐 쫓아오는 종목들도 다양하게 지금 그 이슈들에서는 뭐 큐라티스라든가 이 종목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30일에 동일한 내용의 방송을 해드렸었을 때 그때 블루엠텍을 소개시켜드렸었고 또 하나 있었던 것이 D&D 판마텍입니다. 가해가는 추세 추정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준비하고 있으니 눈여겨보시라. 대봉 LS는 인도와 손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고 라파스가 붙이는 비만 치료제 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치요.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한국의 대장격인데 사실은 비만 치료제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나도 비만 치료제야. 라는 움직임으로써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시장의 특성상 지금의 탄력도에서는 다른 테마성 뭐 소형주보다는 탄력은 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쪽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 관련돼서 뭐 소형주 단에서는 역시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화제약이라는 종목도 좀 눈에 띕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했죠. 비만 치료제. 근데 다시 또 핫할 수 있을지 이제 고밸류 영역이 대상이라면 또 지켜보고 시기적인 여유를 갖고 지켜봐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지금 뭘 봐야 할까가 고민이 되잖아요. 차장님께 여쭤봤는데 현 시점에 관심 섹터로 지금 보고 있는 쪽이 성장주 단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좁혀보면 로봇, AI, 뭐 의료 AI 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가는 방향에 집중하자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보다는 2, 3주 전부터 제가 하루도 안 빠졌고 나왔던 것이 엔터주랑 엔터. 그거 하면서 중국 한알령 예, 해제주를 맞아요. 안 쉬고 얘기했는데 요즘 주가가 괜찮죠. 오늘 예. 화장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는 종목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라는 관점으로 혹시 그때 화장품 엔터주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 3주 지나니까 괜찮았다고 한다면 지금 막 떠들고 2주 동안 떠들고 2주 후에 좀 눈여겨본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출발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는 대선이 한 달 남아서 사실 공약이라는 것이 시장에 잘 먹혀 들어가진 않겠지만 공약을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산업을 밀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인데요. K 휴머노이드는 이미 이제 선포돼서 시장에 그죠. 발효가 됐고 그 이후에 주가들이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작은 뉴스만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제 이번은 내 차례하고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뜻일 텐데요. 뭐 어떤 이슈가 나올 거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로봇이라는 것은 안 갈 수 없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세상을 스마트폰이 바꾼 것처럼 로봇이 세상을 바꾸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산업 내에서는 틀림없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고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로봇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얼마나 더 편하고 값싼 효율성이겠습니까? 틀림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산 로보틱스랑 클로봇이라는 종목은 이제 본인의 방향을 좀 선택해야 될 시기에 임박하지 않았나 매수 관점에 추천의 의미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것은 눈여겨보되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돼서 뭐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을 통틀어서 앞단에 두고 있는 종목은 하이제나레넴인데요. 이것은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는데 가장 앞서서 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이번에 팔란티어 갈 때 못 따라갔어요.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이 좀 그래요. 조금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 테마 순서대로 자기 갈 때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을 시간이 없어서 종목명만 말씀드리면 차이 커뮤니케이션, 3빌리언,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시간이 된다면 종목별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인사이트 챙겨와 주셨고요. 여러분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